미국에서 재정 적자가 7%를 넘어갔던 시기가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그때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돈을 쓰다 보니까 그때는 재정 적자가 커졌었는데,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바이든 정부 이후 거의 7%에 육박하는 재정 적자가 지속됐다는 것이, 결국 지금 무디스가 이번에 얘기한 거는 현재는 7% 내외지만 현재 예산안이 감세안이 통과되면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이슈였습니다. 바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8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이 취약하게 반응을 했지만 우리가 보면은 미국이 재정 적자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S&P, 피치에 이어서 무디스의 이번 신용 강등 조치, 오늘의 하락을 좀 지속하게 할 만큼의 악재 이슈입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던 악재이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세 더하기 그 예산안 통과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재정 적자가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1사분기 말 기준으로 미국의 그 부채 수준이 한 36조 달러 정도 되고 GDP에서 한 120%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재정 적자가 7%를 넘어갔던 시기가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 그 다음에 2020년의 코로나 이후, 그때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돈을 쓰다 보니까 그때는 재정 적자가 커졌었는데, 사실은 위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바이든 정부 이후 거의 7%에 육박하는 재정 적자가 지속됐다는 것이 전 세계 채권 투자자들의 불안을 좀 가중시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지금 무디스가 이번에 얘기한 거는 현재는 7% 내외지만 이대로 가면, 현재 예산안이 감세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 후에는 9%까지 더 늘어날 거다. 결국은 엄청난 부담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감세 자체는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감세의 대가가 더 늘어나는 재정 적자라면은 그 감세의 긍정적 효과가 상당 부분 훼손되는 그런 작용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이벤트에 대해서 다들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무디스 신용평가사의 강등 조치로 인해서 지금 또 들썩였던 게 바로 국채금리였어요. 미 10년물 국채금리가요, 무디스 발표 직후 마감 전 약 15분 동안 4.44% 선에서 4.49%로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현 시점 이번 무디스의 조치로 인해서 되려 채권 투자의 기회가 좀 도래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금리가 내려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장기 국채를 사두면 금리가 빠지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기회가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5월 달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한 전 세계 글로벌 큰손 투자자들한테 질문했을 때, 현재 이런 안들이 통과된다면은 향후 재정 적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봤더니 75%가 다 확대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현재의 그러한 의회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채권 투자자들은 매우 악재로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하고 유럽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은 지금 4.5를 넘어섰고요. 30년물은 5%를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본장 미국에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 사실은 다들 걱정하는 그 수준을 다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상승 속도와 그 수준은 상당히 걱정할 만한 수준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식대로 딱딱 떨어지는 시장이 확실히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S&P가 지금 신용등급, 미국의 신용등급을 처음으로 하향 조정했을 때 금융시장이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S&P 500 지수가 하루 만에 뭐 6% 넘게 급락을 했고 코스피 지수는 뭐 4% 가까이 급락을 한 바 있었습니다. 2023년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을 때는 그때는 그래도 좀 제한적인 하락이었죠. 코스피가 한 1.9%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지금 무디스까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그렇다면은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이 되려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거 아니야? 오늘은 물론 우리 증시가 취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되려 우리 증시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흐름 자체는 달러 약세를 좀 더 강화하고 부추기는 방향으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달러 약세 기조가 본격화되면 미국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미국 시장의 급변동성이 일어나면 단기 미국의 그러한 금리가 급등하는 관계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 이게 반영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3대 말씀하신 대로 3대 미국의 신용평가사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금 나오네요. 두 번째 2023년엔 피치, 그다음 2025년 올해에는 무디스인데 무디스 너마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과거에는 통상적으로는 이 부채 한도 합의에 준해서 이제 이런 격렬한 반응이 있고 과거에는 부채 한도가 협상이 타결된 다음에 보통 강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협상 진행 중에 이런 게 나왔다는 게 이전과 좀 다른 양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당시에는 결국은 S&P 500 기준으로는 급락을 한 번 하고 V자 반등을 다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올랐는데 그때는 뭐가 가장 큰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냐면 금리가 그때는 전반적으로 다 내려갔어요. 금리가 그러니까 특히 미국 금리가 다 내려갔는데 이번엔 금리가 올라가고 있던 게 그때와 완전히 다른 점이고요. 또 다른 점은 통상 금리가 올라가면 2023년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가치 강세를 보였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한 거죠. 높은 금리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높은 금리를 보고도 외국인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것이 달러 약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2011년대는 유럽의 부채 위기가 있어갖고 미국을 선호했고 2023년대는 외부에서 기다리고 있던 외국인들이 금리는 결국 내려갈 거야. 연준이 움직여줄 거야 하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꼭 투자자분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라고 다 같은 조정이 아니네요. 이제 반응을 보아하니 이렇게 달랐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